안녕하십니까. SAP에서 HR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종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다 들리시나요? 혹시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는 분들은 저희 채팅창으로 저희 채팅을 남겨주시면은 저희 SAP 직원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 얼굴이 보이셔가지고 좀 약간 당황하셨을 분도 계시고요.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SAP 2시의 데이트에 참석해 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점심 식사는 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션 끝날 때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품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참석해 주셔가지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좀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그 부분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2시의 데이트의 주요 주제로 다룰 내용은 SAP의 HR 인재 관리 솔루션 석세스 팩터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진행될 아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2016년 그 HR 그러니까 인사 관리에서 한국에서 주요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과연 한국의 인사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석세스 팩터스 제품은 그런 인사 관리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이냐,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제품 소개를 저희 프리세일즈 그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환 위원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그 HR의 프로세스들을 개선하고 그 인재 관리를 하고 계신 고객들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발표드리고 오늘 세션을 전부 다 마칠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세션 진행되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답변을 다 못 드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들 다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이메일이나 다양한 형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들어오신 고객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시장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IT 업계에서만 한 10년이 좀 넘게 이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되게 엄청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IT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거는 예전에는 IT 영업이 어떠한 영업적 스킬이 더 필요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더 현업을 이해하고 좀 더 트렌드를 따라야 되고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일하는 분들이 그 업무에서 업무를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시장의 다양한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인재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들을 과연 HR에서는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과연 이 HR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 시스템을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2016년 한국 HR의 3대 핵심 동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HR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인사관리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인사관리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뉴스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저는 이제 HR 업무를 바로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HR 컨설팅 펌과 이 얘기를 해봤을 때 2016년에 한국에서 HR의 핵심 동의는 앞에 나오는 세 가지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핵심 동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HR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국내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만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수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절반이 넘는 50% 이상의 매출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해외 인력에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공장이나 해외에 있는 법인들
그걸 통해서 해외 인력들이 저희 나라 회사들에 많이 소속되는 경우도 많고, 또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옆에 있는 팀원들이나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뭐 한국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풀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업무 얘기도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은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더 이상 이런 시대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직장 동료와 얘기를 나누어야 될 때도 있고, 외국에 있는 직장 동료와 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그런 분들에게 매니저로서 어떠한 태스크를 줘야 될 때도 있고, 그거를 평가 혹은 그걸 중간에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인력도 국내 인력과 똑같은 관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글로벌 HR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과거에는 각 지역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그 주재원의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으로 회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들을 하나의 큰 회사의 관점으로 다시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인력도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어떠한 회사의 흐름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거, 사실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 대기업들, 어느 규모 이상의 회사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견기업 또는 작은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니즈들이 작은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개혁에 관해서 좀, 사실은 뭐 저도 직장 생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 민감한 얘기이긴 한데, 정부 주도로 인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흐름상 노동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냐, 직원들의 갖고 있는 성과를 어떻게 되면 최대한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른 데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해외에서는 절대적으로 절대 평가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절대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뭐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직원 간의 파벌만 발생시키고, 또한 직원들 간에 오히려 분쟁만 발생시키고, 전체적인 협업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저희 우리나라 고객분들도 절대 평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절대 평가가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도입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인사에서 아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개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직원분들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직원분들을, 그러니까 평가하는 분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평가를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게 서로 객관적인 팩트 바탕으로 그것들을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것들 절대 평가나 뭐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사실 뭐 저도 똑같습니다. 뭐 저도 전에 뭐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은, 일을 하게 되면서 보통 연말에 이제 매니저하고 같이 어 1년간 무엇 했는지 같이 소설을 쓰기도 하고, 어 각, 각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기억들을 되살려 가지고 1년간의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최근에서 들어서 계속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상시 성과 관리, 혹은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코칭하고, 그 1년 단위가 아닌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의 업무를 어떻게 코칭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장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대 교체입니다.
이미 뭐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할 시기가 이미 돌아왔고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년이 일부 회사들에 연장되었고 임금 피크제라 뭐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TV에서 흔히 광고에서 얘기하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시는 분들, 지금 저 또한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인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정년이란 거에 딱 얽매이지 않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는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회사에서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점 일할 수 있는 줄어들고 있는 인구들을 어떻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회사에서 하나의 큰 목표를 위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그 회사의 핵심된 목표에 얼라인을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몰입도의 증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거 있고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인재들을 뽑을 때 성과가 좋고 그리고 업무를 타 부서들과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넘버 원으로 지금 현재도 가장 넘버 원으로 저희 뭐 채용할 수 있는 대상이겠죠. 선호하는 인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과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선할 것이냐, 협업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선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하버 스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최근의 트렌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하고 기업들도 이 트렌드에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어떻게 협업을 시킬 것이냐,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있는 직원들과 어떻게 협업을 이끌어낼 것이냐,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네, 한 얘기 또 반복드리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같이 뭔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같이 이제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같이 커피 한잔 하거나 이러면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만날 수 없는 직원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같이 어떻게 회사의 큰 목표에 연결을 시켜서 갈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저희 HR 트렌드고 as is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투비로 어떻게 저희가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글로벌 트렌드고요. 이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과연 회사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제가 IT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 회사에서 IT 비즈니스에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T 부서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만 책정된 건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IT에 책정된 예산들이 많은데 희한하게도 보면은 인사 관리나 인재 관리, 그러니까 HR 분야에 있어가지고 뭐 기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뭐 급여 관리나 뭐 휴가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회사의 핵심인 인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SAP의 석세스팩터라는 제품이 과연 귀사의 인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과연 인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HR의 업무가 과거에 급여를 지급하거나 휴가를 관리해주거나 각종 공문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개선시켜주고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신 장표가 저희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바꿈에 대해서 저희 SAP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시한 장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HR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이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환 의원을 모시고 저희 석세스 팩터즈라는 제품이 과연 HR이 급박하게 바뀌는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과연 어떤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나서 좀 더 그 현업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마이크를 박정환 파트너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부터는 서세스 팩터 솔루션, HR 솔루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인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서세스 팩터스를 쓰게 되시면은 보시는 화면이 딱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역할별로 이제 뭐 인사 담당자, 뭐 아니면 영업, 뭐 이제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역할별로 이제 이 타일을 관리하실 수 있고요.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KPI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 이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누르게 되시면은 여기 달려 있는 이제 성과 관리부터 퍼포먼스가 이제 성과 관리고요. 그다음에 목표 설정, 뭐 아니면 분석까지, 뭐 리크루팅,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SAP HR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UI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았지만 뭐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그 인사 관리 솔루션인 서세스팩터스에서는 유저 인터페이스도 되게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세스팩터는 클라우드 HR 분야에서 10년 이상 HCM 분야에서 리더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트너나 IDC 같은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도 서세스 팩터는 지금 상당히 HR 분야에서도 리더의 자리로 있고요. 프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 클라우드로 해서 사스 모델이 많이 있는데 사스 SCR 시스템 마켓에서도 넘버 원으로 리더십 리더로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주요 기능 및 구조인데 이거 모든 것을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시간상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인재 관리 솔루션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저희 온라인 세미나 이후에도 뭐 다른 세션에 이제 대해서 이제 향후 저희가 이제 소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뭐 이제 모듈이나 기능에 대해서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 오늘 방송 이후에 피드백 주시면은 반영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성과 관리와 경영 및 승계 계획을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성과 관리와 이제 경력 승계 계획을 크게 두 개로 나눠 보면 성과 관리에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목표 관리부터 이제 성과 관리,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상시 성과 관리라는 것을 저희가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목표 관리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 임직원들의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성과 관리는 이제 그 사람의 뭐 1년 뭐 성과 일을 잘했으면은 연봉 상승률이 높여주고 그런 매니저와의 그런 성과 관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운데 상시 성과 관리라는 것은 이게 연 단위로 성과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뭐 분기별로 뭐 내가 이제 오늘 막 정말 좋은 일을 했다면은 뭐 크게 뭐 성과를 뭐 영업으로서 뭐 성과를 냈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한데 이게 상시적으로 뭐 성과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매니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상시 성과 관리는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제공해서 어떤 임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성과를 관리하고 1대1 미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을 했고 간단한 코칭 그런 기능도 제공하는 상시 성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목표 관리, 성과 관리, 상시 성과 관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저희 서세스 팩터 솔루션 화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서세스 팩터스의 임직원 어떤 사원에 대한 성과 관리 화면이고요. 목표 설정이 이제 되는 건데 목표 설정도 맨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뭐 50명에서 100명, 뭐 많게는 뭐 1000명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뭐 적을 수도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페인폰 되게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이 많은 그 직원들의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정말 매니저로서 많이 힘든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이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매니저가 이제 부여받은 그 이제 목표를 그 아래 이제 그 부하들에게 캐스케이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스케이드라 하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직원들에게 목표를 연계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 관리 및 뭐 연계성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CEO부터 저희가 보면은 이제 보통 CEO 분들이 하이 레벨에서 이제 회사의 방향, 회사의 목표를 설정하면 탑다운으로 이제 목표가 이제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CEO 분이 뭐 이번에 뭐 매출을 뭐 2% 성장해야 된다. 뭐 그러면은 뭐 이제 매니저도 이제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되고 이 화면에서는 이제 목표 설정 화면인데요.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forecasting or future cost accurate를 이제 5%로 이제 forecasting을 이제 미래에 대한 forecasting 비용을 뭐 5%로 이제 예상을 한다라는 그 의미인데 이런 목표 설정에 따라서 이 목표를 위해 연계된 이런 목표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이 목표를 위해서 뭐 어떤 그 다른 그 직원들이 이제 연계되어 있는지 연관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공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딱 봐서 이제 뭐 이 직원이 이 목표에 대해서 만약 진척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 요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요청을 누르게 되면 뭐 실시간으로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작업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성과 관리 이제 화면인데요. 이 2015년 성과 관리에 대한 화면이고 기존에 이제 프로세스 성과 관리 프로세스가 이제 회사마다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평가 프로세스를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회란 맵이라고 써 있는데 이 평가를 이제 순서를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회사 그 내부 프로세스 성과 관리 성과 평가를 하는 내부 프로세스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에서는 뭐 인사팀 평가 이후에 뭐 평가 등급을 토의하고 뭐 직원이 확인한 다음에 관리자 확인 끝나고 완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 시간에 이제 성과 평가도 이제 딱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는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SAP도 이 성과 관리, 이 서센스 팩터스의 성과 관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이제 관리자가 뭐 제가 쓴 의견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번에 뭐 제가 뭐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뭐 저는 뭐 5점 만점에 뭐 5점 정도의 뭐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매니저가 커멘트를 달고 뭐 내가 생각했을 때 4점이다. 이런 식으로 캘리브레이션 프로세스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성과를 관리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제공하는 그 기능 중에 되게 사용하기 편하신 기능이 있는데요. 이 또 이제 직원들을 평가할 때 또 매니저 입장에서 힘든 점이 정말 직원들이 많으면은 이걸 다 일일이 키보드로 쓰고 그러면 정말 이게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이 직원에 대해서 많이 이제 타임도 컨슈밍하고 그런데 저희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딱 성과 평가에 대한 기본 템플릿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생각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달성을 해야 될 것 같다. 초과 달성이다. 뭐 자기 개발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 누구누구 씨는 뭐 교육을 잘 받았으나 뭐 이제 독자적으로 뭐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게 더 나중에 좋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이게 기본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템플릿에 이렇게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언 제공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매니저분들 평가할 때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딱 이 커멘트를 받았을 때 되게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인 상시 성과 관리인데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과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세스 팩터는 이제 모바일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이제 어떤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며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뭐 이제 매니저랑 이제 뭔가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메일로도 이제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지나가다 만날 수 있지만 뭐 이런 식의 1대1 미팅을 통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페인 포인트나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제공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1대1 미팅 통해서 여기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매니저 아니면은 직원 부서장과의 업무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만약에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이제 공유를 했다면은 이 플래그 기능을 통해서 되게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취 완료면은 성취 완료 이 버튼을 넣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한 설정에 대해서 이 모바일 기능을 통해서 성취 완료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얻는 베네핏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직원이 어떤 걸 성취했을 때 기록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좀 더 투명하고 더 이제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컨티뉴어스 퍼포먼스라고 상시 성과 관리, 그다음에 맨 위에는 그냥 평가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애뉴얼 썸머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컨티뉴어스 퍼포먼스 성과 관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이제 분기별로 이제 뭐 매니저랑 만나 상시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 1년의 그 모든 평가 기록을 이 썸머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들이 딱 이제 매니저와 뭐 연봉 협상을 할 때거나 뭐 이거를 딱 출력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액티비티를 했고 성취를 했다 뭐 이런 것을 근거 있는 자료로 이제 어떤 연봉 협상이나 그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화면에서 대시보드에서 이제 뭐 기간 직원이 뭐 기간 내에 뭐 액티비티 상태를 뭐 활동 내역을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제 업데이트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뭐 2명이 뭐 1대1 미팅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과 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성과 관리 하고 난 후에 이제 경영 및 이제 승계 계획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그 인사라는 그 업무가 사실 이 사람에 대한 그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의 어떤 포지션이 뭐 오늘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공석이 될 수 있는 거고 내일 매니저 포지션이 이제 불가피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이제 공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미리 그런 공석을 채울 수 있는 서세션 플래닝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매니저급의 수준에 달하기 위한 디벨롭먼트 플랜도 필요할 겁니다. 서세스 팩터는 그 이 모두 이 서세션과 개발 프로세스를 다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뭐 인재 검색부터 시작해서 육성 계획, 어떤 식으로 개발 플랜을 짜야 되며 그리고 이제 조정을 통해서 직원의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면 뭐 매니저급의 역량이 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를 저희 서세스 섹터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화면이 이제 개발 이제 화면이고요. 지금 좀 가려서 잠시 없애겠습니다. 이제 경영 및 승계 계획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역할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 포지션을 정할 때 이제 스태틱에서 이제 본부장, 직군을 이렇게 정해서 포지션을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 체계 관리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스킬이 있겠죠. 뭐 마케팅 분야면은 커뮤니케이션 중요할 거고요. 아니면은 뭐 애널리틱스, 애널리스트,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포지션에는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이런 기능 이런 스킬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역량들을 다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기술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팀장 포지션별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다 정의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인재풀 정의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어떤 인력들에 관한 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타겟화 시켜서 뭐 세일즈 탤런트다. 그러면 세일즈 탤런트에 들어가면 그 아까 전에 그 사전 정의된 그 세일즈에 필요한 그 역량들 있죠.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필터링 걸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인재풀들이 세일즈 탤런트 파이프라인에 들어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로테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관심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재풀 관리 이제 아까 그 세일즈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이런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인사 담당자들은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빨리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ready now라고 이 녹색으로 이제 보인 게 이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공석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1 or 2 years라고 써져 있는 거는 1, 2년 정도의 이제 개발, 디벨롭먼트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재풀 관리가 이렇게 가시성을 제공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재 검색도 다양한 필터, 다양한 필드를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넣어서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력 목표, 후보자 이제 비교할 때도 뭐 지금 딱 찾았는데 후보자가 뭐 A가 있고 B가 있는데 뭐 고급 정보를 통해서 뭐 경력 목표, 리더십 경력을 통해서 이 포지션이 요구하는 프라이어티 스킬을 기준으로 이제 사용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승계자 후보를 하면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준비되고 1, 2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 2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디벨롭먼트 플랜으로 해서 이제 1, 2년 동안에 이제 교육을 또 이제 받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세스 팩터는 또 교육 모듈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 모듈은 오늘 저희가 소개를 안 하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재 세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재 세션에 관련된 것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타일별로 인재 세션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포텐셜이 있고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딱 원하고자 하는 그 뭐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찾고 싶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포지션에 대한 뭐 이 사람이 공석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을 이제 채울 수 있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 조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석이 됐다. 뭐 호프 마커스라는 사람이 공석이 됐으면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 2명의 승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계자들을 이렇게 열어서 지정을 하시면 되는 화면입니다. 이제 아까 그 제가 준비가 된 승계자는 상관이 없는데 1, 2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 그 직원들은 이 CDP라고 해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제너럴 매니저의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객 중심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화면이고요. 이 레벨 5가 만점이고요. 이 고객 중심 스킬이 5점 만점에 4점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호프 마커스 직원 같은 경우에는 3점이 받았기 때문에 1점을 더 올려야지
이 고객 중심 스킬을 만족을 해서 이 매니저 레벨로 갈 수 있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목표도 이렇게 다 정하실 수 있고요. 뭐 예스를 부르는 협상 기술, 문제 해결 능력 다 개발이 가능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성과 관리와 그다음에 그 승계 계획을 설명을 마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서세스 팩터의 사용자 환경, 그다음에 기술 환경, 운영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경험,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정말 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뭐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CXO 레벨, 뭐 매니저 레벨, 아니면 현업 담당자 레벨에서 다 모바일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업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 맞춰서 이제 타일, 롤별로 이런 이제 대시보드 스타일의 UI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저기 말하는 게 이 서세스 팩터는 이제 클라우드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맨 처음부터 클라우드를 지향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ISO의 서티피케이션을 다 준수하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통합성도 SAP 솔루션이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은 또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또 이제 확장에 관련된 플랫폼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은 저장부터 데이터 센터, 여기 이제 ISO 이제 27001 같은 경우에 다 하고 있고요. 네, 통합성. 네, 통합성도 이제 API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티그레이션을 위한 저희가 그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SAP와 그 클라우드를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저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베이스로 이제 서로 이제 프로세스를 매핑하는 도와드리는 매핑을 도와주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은 이제 제가 그 메타데이터 구조로 있어서 HCP 기반으로 정말 그 이 담당자 부대의 프로세스에 맞게 새로운 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이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운영 컨텐츠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뭐 역량, 뭐 이제 역량에 관련된 뭐 스킬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주요 HR 리포트 양식도 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서 이 19,5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다 제가 했고요. 플랫폼부터 인사 운영, 그다음에 이제 보상, 성과 관리.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500개 이상의 직무별 K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멘트, 성과 코칭 코멘트들이 다 역량별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는 이점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컴피턴스 이제 역량 그 라이브러리가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직무별 스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온라인 세미나 끝나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라이브러리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요. 고객 사례를 간단히 마치고 이제 Q&A 시간을 짧게 갖겠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고객들은 지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있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에서 저희 솔루션 그 서세스 팩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쪽을 쓰고 있고요. 전체 그 서세스 팩터의 전체 모듈을 다 들어갔지만 지금 구축 단계 있고 역량 강화를 이제 역량 평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엔티티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이게 주요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그 통합을 위한 어떤 인사 관리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성과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과 성과를 하고 싶었는데 이 HR 그 솔루션을 통해서 일단 인재에 대한 통합 관리가 이제 가능해졌고 그리고 역량 및 아까 그 CDP 커리어 디벨롭 플랜을 통한 플랫폼도 이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량 평가라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원 컴퍼니의 어떤 미션을 위해서 이제 HR 표준 플랫폼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제 두산그룹의 이제 글로벌 HR 솔루션인데요. 서세스 팩터의 전체 모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소개한 것들은 이 전체 모듈 중에 이 퍼포먼스 앤 콜, 그다음에 서세션 플레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도 리크루팅 정말 많은데요. 러닝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향후에 그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컴퍼니다 보니까 이 원 글로벌 플랫폼, HR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세스 팩터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서세스 팩터를 이제 구축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오늘 그 세미나에 오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서세스 팩터 관련해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질문을 제가 그 강한종 그 저희 위원님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